거의 그냥 뭐 알려주는 거 없지. 다 알려주지만. 알려주기만 한다? 알려주는 거 없이 다 알려주지. 뭔 말이야?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안 해도 다 알려주면 좋은 거 아니야? 모르겠다. 자, 오늘은 미리 예고한 대로 책에서는 숙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오늘 그거 할 거야. 우리 줄기의 이끌림부터 해야 되지. 오늘 선생님이 통계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할 거거든. 통계가 왜 생겼고, 통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과정들.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게 보면은 8-2번에 보면 줄기의 이끌림 나와 있죠. 8-3번에 도수분포표 나와 있죠. 한 장 넘기면 8-4번에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고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데 이걸 따로따로 하나씩 원래 해도 되거든? 그냥 이렇게 파트별로 잘라서. 그렇게 하면 기억 속에서 좀 많이 잊어버리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왜 생겼고, 이걸 왜 하고, 어떻게 하고, 뭐 때문에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를 풀 시간이 거의 없을 거야. 하나도 안 풀고 그냥 풀어와 하고 숙제 내면은 집에 가서 또 욕할 거잖아. 우리 선생님 맨날 숙제만 내준다고. 그지? 이 새끼 표정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은 따로 좋다고? 뭔 소리 한 거야? 따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책에서는 숙제하지 말자. 다음 시간에 어차피 간단하게 앞에 있는 것들이 있지. 그냥 문제 하나씩 풀면서 그냥 끝까지 쭉 숙제 낼 거거든? 수업 시간에 문제 좀 풀고 집에 가서 숙제까지 하면은 끝까지 다 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닌가? 아니요. 맞아요. 내가 그럼 다음 시간에 숙제를 낼게. 979번에서 1092번까지거든? 몇 문제야? 114문제인데? 수업 시간에 풀고 집에 가서 또 풀고. 아, 미리 풀어오시겠다? 아, 사실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있지? 그것만 들으면 오늘 숙제 거의 대부분 다 풀 수 있긴 하거든? 거의 대부분 다 풀 수 있긴 하거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봐. 그럼 이렇게 하자. 아, 그럼 오늘 아예 숙제 없는 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자. 160쪽 있죠? 유형원성 나오잖아. 우리가, 아니지.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 163쪽 999번까지. 아, 그러면 100문제밖에 안 되네. 뭐 어쨌든 그럼 999번까지 했잖아. 1000번부터 보면 대표 문제라고 써져 있지. 대표 문제. 이것만 풀어. 이거 하나요? 아니, 대표 문제가 거기 하나겠냐? 대표 문제들. 대표 문제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기본적인 문제들 풀고 나서 이 대표 문제들 있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거나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것들 있지? 네. 그것들 위주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문제풀이 하면 되잖아. 네. 그럼 대표 문제 풀면서 이제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정도까지만 감을 잡는 것까지만 주말에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문제 다 풀고 하면은 할만할 거야. 만약에 대표 문제까지 풀고 난 쉬운데? 더 풀어야 되겠는데 하면은 미리 풀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차피 화요일날 숙제 다 낼 거거든? 미리 풀어놓으실 분들은 풀어놔도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마저 문제 하고 목요일날 질문 받고 나면 목요일날 시험 봅니다. 다음 주. 무슨 시험? 이걸 시험. 정범위. 네. 몇 문제예요? 30문제 보지 않을까요? 전범위니까. 목요일날은 전범위로 시험 봅니다. 30문제면 50분이면 되죠. 뭐. 1시간? 1시간. 그래, 1시간 봐. 그럼. 1시간 보고 커트라인 잡고 통과 못하면 1학년 2학기 한 번 더. 와. 반을 가를 거예요. 통과 못하면. 제 시험 있나요? 반을 가를 거라고요. 통과 못하는 사람하고 통과하는 사람이랑. 통과한 사람들은 2학년 1학기. 기회 한 번. 기회가 한 번이라고 해야 집중해서 보지 않겠어? 아니야? 기회 여러 번이라도 집중. 여러 번이라고 하면 집중 안 할 사람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저기도 있다, 5. 여러 번이라고 하면은 다음에 잘 보지 뭐 하고 넘어갈 사람들. 일단 봐. 그래서 목요일날 보고
점수 보자고. 반을 가르면 어떻게 돼? 2학년 1학기 내가 진행하는 반이 있을 거고 1학년 2학기 원장님 반에서 진행할 거고 한 번 더 책 보고. 그냥 원장님 반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진도가 맞으면 다시 넘어올 수도 있잖아. 1학년 2학기 끝나고 나면. 근데 진도가 맞는 반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공부들 해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음 주잖아. 아직 시간 여유 있잖아. 그건 문제를 내봐야 이제 문제가 겁나 어렵게 나오면 평균이 한 50점 잡힐 거고 문제 겁나 쉽게 나오면 평균은 85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문제 만들어 봐야 알 것 같아. 그렇게. 확인됐죠? 네. 공부들 해.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표값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통계에 대한 얘기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사실 반, 뻥 반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재미없는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들으시면 돼요. 확인되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을 것 같아. 숫자가 언제 처음 발명됐는지 혹시 학교에서 배웠냐? 시장에서 뭐 그거 그렇지. 뭐 그거 할 때 적어놓은 그러니까 숫자가 처음 이제 발견되는 게 장부가 뭔지 알아? 장부 모를 것 같은데. 모르지? 그 왜 가계부 같은 거 있잖아. 용돈기 입장 같은 거.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적어 놓는 그런 거. 그걸 만드는데 이제 거기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좀 더 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즉 플러스를 나한테 들어온 거, 내가 버린 돈. 마이너스는 내가 쓴 돈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을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그때 처음 만든 거지.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이거보다 이전부터 존재를 했어야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숫자, 수학에서 처음 사용하는 수라는 개념 자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부족이야. 원시 부족의 대장이 여기 있어. 이 대장이 지금부터 편성을 하는 거야. 너 편성을 했어. 뭐뭐뭐를 해. 너는 가서 사냥을 해와. 너는 뭐 가서 요리를 해. 너는 뭐 가서 청소를 해.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너 하다 보면은 사냥을 하는데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청소하는데 인원이 필요가 없는데 너 하다 보니까 그냥 대략적인 감으로만 보더라는 거지. 너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가겠구나. 너를 적게 할수록 적게 가겠구나.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요 정도 인원수, 적은 인원수, 한눈에 보이는 인원수 안에서라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거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인원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눈에 다 들어오겠어? 그러면 서지민 대장이 나와가지고 사냥하러 갈 사람 너 하다 보면 너만 말하다가 하루가 끝날 수도 있잖아. 그치? 엄청나게 많아지는 인원들이 점점 모이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뭐야? 이것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표시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야. 그래서 발명이 된 게 숫자인 거야. 근데 그 숫자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지 지금 현재 우리 인구수를 한번 생각해봐. 전 세계에 있는 인구수를 생각해봐. 몇 명이나 될까? 80억? 80억? 지금 80억이나 돼 벌써? 그런 거 보지. 나도 잘 몰라.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다시 서지민 대장이 나타나서 지금부터 우리는 사냥을 할 거야. 사냥할 사람. 그래서 이제 숫자를 표기하기 시작했잖아. 그럼 숫자로 쓰는 거야. 그래서 80억 중에 한 16억 정도만 한번 숫자로 써볼까? 그럼 우리 어떻게 써야 돼? 1, 6하고 억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쓰는 거니까 일반적인 숫자로 쓸 때 뒤에 0을 계속 붙여야 되겠지. 그런 0들을 다 붙여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한눈에 또 숫자가 들어와? 안 들어오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네. 다시 말하면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일단 소규모의 그룹에서 중규모로 발전을 하게 될 때는 작은 그룹에서 중간 규모의 그룹으로 발전을 하게 될 때는 숫자라는 걸 사용해서 일단 1차적으로 문명의 혁명을 일으킨 거야. 편리성을 가져오게 된 거지. 편리함을 가져오게 된 거야. 근데 그 중규모에서 대규모로 넘어가게 되면서
뭔가 더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원하는 것도 많아지고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뭔가 더욱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무언가가 잘게 분화가 잘게 나눠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얘기야. 내가 국어를 이렇게 못하는 사람인지 다 몰랐어. 자,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그러면 그 수많은 분야들을 이렇게 나눠놨어. 그러면 이제 다시 서지민 대장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대규모의 사회, 80억이 같이 사는 그곳의 대장이 서지민인 거야. 그럼 우리 대장이 사냥하러 갈 사람 16억, 청소하러 갈 사람 또 얼마. 예전에라면 사냥하고 청소하고 그냥 음식하고 이걸로 끝이었다라면 지금은 어때? 이거 세 개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여튼 해야 될 일들을 따져보면 어때? 엄청나게 많은 가짓수가 생기게 될 거고 우리가 또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또 개인적인 무언가를 더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예전에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의 일만 하고 그것만 분류하면 됐다라면 지금은 어때? 손가락으로 꼽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일들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인원들을 배치하고 무언가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료를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 수단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이 발전이 된 거야. 확인돼?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분류를 하고 그 분류를 통해 무언가 추가적인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학문이 통계야. 뭐라고? 제대로 들었는지 물어봐야지. 뭐라고? 아니 너무 끄어서 얘기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 뭐라고? 이게 새로운 새로운. 야,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료가 종류가 많아졌잖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분류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네. 정리를 끝났어. 그러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정리한 자료를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추가로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볼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자료를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한 거지.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그냥 통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해내. 그 무언가가 우리는 지금 뭔지 모르잖아. 그걸 제시해주는 게, 그걸 알려주는 게 통계학이야. 통계학.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 대학교에 통계학과라고 있잖아. 들어본 적 있어? 네. 거기 가면 그거 해. 자료들, 뭔가 특별한 공식을 이용해서 자료들 분류하고 그 분류 자료를 통해서 무언가 사실을 짐작해내고 추리해내는 거. 그래서 웃긴 게 통계학은 문과계열로 분리가 돼. 이공계로 분류를 안 하고. 일부 학교들은 그렇게 돼. 뭔가 추리하고 추론하는 영역이잖아. 자료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를 가지고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지는 않잖아. 자료를 그냥 분류하는 거에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통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통계라는 과정은 시간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을 해왔어. 그러면 생각해봐. 통계라는 학문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시점에는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은 인구와 엄청나게 많은 분류가 필요했을까? 통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전해 왔다 그랬잖아. 그럼 처음 생겨나게 된 시점은 언제겠어? 언제겠어? 통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전해 왔어. 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왔잖아. 그럼 이 통계가 처음 생겨나게 된 시점은 언제일까? 오래전. 그래, 아주 옛날이겠지. 그럼 그 아주 옛날, 아주 오래전 언제쯤일까? 기원 전. 아주 오래전. 그 기간, 그때라면 지금 같은 많은 인구가 있었을까? 네. 지금 같은 많은 분류가 필요했을까? 아니요. 약간의 분류와 약간의 지식과 약간의 아는 척 정도면 충분했겠지. 네. 확인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라는 자료 자체가 그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었고 뭔가 고급 지식을 가지고서 발전시키기 전 단계잖아.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형태가 필요하더라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첫 번째 바로 무엇이냐? 줄기의 그림이야. 자, 단어 자체에서부터 벌써 직관적이지 않냐? 줄기와 잎이라는 거지. 네. 줄기, 나무 줄기 이렇게 있을 거냐? 나무까지. 그리고 잎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나씩 달리지. 네. 맞아요? 이렇게 달리잖아. 그럼 이걸 다시 생각하면은 줄기와 잎 그림에서 줄기와 잎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냐? 줄기라고 부르는 거는 대략적인 큰 분류를 얘기하는 거야. 큰 분류. 왜? 하나의 줄기가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뻗어나갈 거 아니야. 그럼 그 와중에 이파리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줄기는 하나하나의 분류를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한다? 분류. 그럼 잎 그림, 잎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그 분류 안에 들어가 있는 무언가들을 얘기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잎이라는 것 자체를 각각의 세부 자료. 아, 세부 자료면 모르잖아. 알아? 압니다. 아, 그래? 자세히. 알았어. 저 모르잖아. 각각의 자료라고 생각을 하자고. 즉, 큰 분류에 해당하는 무언가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 안에 세부 자료, 자세한 자료들, 각각의 자료들 그것들을 배치해 넣는 형태를 취하더라는 거야. 형태로 만들어진 게 바로 줄기의 잎 그림이다. 그랬을 때 그 형태를 우리는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될 거냐? 그림. 뭐라고? 그림. 너 지금부터 그럼 나무줄기 그릴 거야? 표를 이용해서 항상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림을 그리기에는 나 같은 놈들은 못해. 그림을 못 그리니까. 나무를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잖아. 네? 이렇게만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다가 줄기와 잎을 어떻게 그릴 거냐고.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못 그릴 것 같아? 어쨌든 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분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표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이렇게 크게 두 칸을 만드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네 칸, 위에 것까지. 확인돼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줄기 그리고 여기다가 잎이라고 적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줄기는 큰 분류를 얘기할 것이고 잎은 세부 각각의 자료들을 얘기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 그 줄기가 무엇을 뜻하고 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했고 거기다가 어떠한 것들, 어떠한 자료들을 잎으로 분류해서 집어넣을 건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줄기의 그림의 뒤쪽에 이 끄트머리에는 항상 줄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잎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것들, 우리가 성적을 분류할 때 보통 이런 통계 자료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지. 당장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그럼 우리 반에서 오늘 시험 본 시험 점수를 지금부터 조사를 해보자고.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다 맞은 사람? 하나 틀린 사람? 그럼 90점이 한 명이 된 거야. 자, 두 개 틀린 사람? 그럼 80점이 몇 명 있어? 3명. 70점은 2명. 그 다음에 60점은 1명.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7명.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7명의 자료들을 가지고서 약간의 변주를 좀 줘보자고.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자, 여기 80점 보이지? 네. 이거 지금부터 85점으로 수정해 줄게. 얘 49점으로 수정해 줄게. 요거 71점으로 수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우리는 줄기의 잎그림이라는 이 그림에다가 집어넣어 볼 거야. 네. 그러면 일단 큰 분류가 필요하잖아. 줄기라는 큰 분류. 네. 이 자료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분류하고 싶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면 좀 편할까? 일단은 나와 있는 게 시험 점수들이잖아. 다시 말하면 몇 자릿수야? 두 자리의 형태의 숫자로 등장을 했지. 네.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큰 분류로 분류를 하고 싶어. 줄기를 뭘로 잡으면 될까? 그래, 10의 자릿수로 잡아서 몇 점대, 뭐 80점대, 70점대, 60점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게 조금 보기가 편하겠지. 익숙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줄기 자체를 뭐라고 쓰게 될 거냐? 10의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 그러면 잎은 뭐가 되는 거야? 1의 자리.
그렇지. 1의 자리에 숫자를 적어 넣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료들을 분류하겠다는 거지. 확인돼요? 네. 그러면 분류하게 될 때 하나의 약속처럼 쓰게 되는 건데 줄기의 이끌림에서는 작은 거 있지? 네. 작은 줄기부터 큰 줄기 순으로 적어 내려갈 거야. 그러면 가장 작은 줄기는 뭐가 나와야 될까? 40점대인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 다음 줄기는 6이요. 5가 없잖아.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6을 적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7이요. 7, 그 다음에는 8, 그 다음은 9까지. 그러면 이제 40점대에 해당하는 1의 자리 숫자를 적어 넣는 거야. 그럼 누가 뭐야? 9. 9. 60점대에서는 0. 0, 70점대에서는 1. 4. 1하고 4가 보이지? 네. 80점대에서는 0. 5. 0, 5, 5. 90점대에서는 0. 그러면 여기 보니 이 2패 개수를 세면 내가 총 몇 개의 자료를 적어 넣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겠지. 이렇게 적어 넣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 선생님, 이거 5가 똑같잖아요. 한 번만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요.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응. 소를 제가 듣는데 응. 말을 해봐. 왜? 몇 개의 자료 조사인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게 뭐야? 통계. 자료를 분류하는 거지. 네. 우리는 처음에 있었던 자료가 몇 개였어? 8개였잖아. 다시 말하면 8개의 자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몇 점대의 학생들이 많은지, 몇 점대 학생들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확인돼요? 네. 즉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만들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고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마치 7명 거를 조사한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 네. 숫자가 더 줄어들면 더더욱 심해지겠지. 그러면 나중에 가면 종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여기 70점대가 1, 4로 구분이 돼 있었지. 네. 숫자가 더 많아져서 원래 70점이 여기 10명이 더 있었어. 그럼 여기 0 하나만 딱 적고 나면 9개가 생략돼 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돼 버리면 원래 우리가 조사했던 거는 원래 8명에 10명이 추가된 18명 걸 조사를 했는데 지금 9명을 생략해 버리고 1명을 또 지웠지. 마치 8명의 자료처럼 보이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더 정확해질까 부정확해질까? 정확하지 않겠지. 확인돼요? 네. 그러면 결국에 얘가 신뢰할 수가 있겠어? 믿음이 가지 않겠잖아. 그지? 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생략하지 않고 전부 다 적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되냐 안 되니? 돼요. 줄기가 끓으면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 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좋아요.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생략은 안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85, 85, 80이 보이잖아. 여러분들 부를 때 0, 5, 5라고 불렀지. 네. 작은 거부터 쭉 불렀잖아. 맞지? 네. 이거 5, 5, 0으로 쓰면 안 될까?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5, 5, 0 순서대로? 될까 안 될까? 상관없어. 응, 써도 돼. 순서대로 적어도 돼. 근데 그렇게 적었을 때 단점은 색깔 보기가 여기 이 EP 쭉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해주면 보기도 좋고 최저 얼마, 최대 얼마인지 우리는 다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근데 마구잡이로 써버리게 되면 그게 확인이 좀 어렵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면 돼. 일단은 난 이렇게 크기 순으로 쭉 적는 게 편하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야 그냥 빨리빨리 할래? 하면은 그냥 적으셔도 되고 근데 나중에 자료를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크기 순으로 적는 게 좀 더 도움은 될 거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크기 순으로 적는 게 어때? 그걸 권장해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꼭 이렇게 써라라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네. 자,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줄기의 이끌림을 딱 보면 이제 여기 있는 거에서부터 우리는 자료를 만들었어. 통계 자료를 하나 만들어냈지? 네. 그러면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지만 통계학으로 발전이 될 거라 그랬잖아? 네. 자, 우린 여기서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자, 그럼 이렇게 딱 됐을 때 주어진 이 표를 딱 봤을 때 이번 시험은 쉬운 시험이었을까? 어려운 시험이었을까? 쉬웠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 높은 점수 그렇지. 높은 점수 쪽에 이끌림이 어때? 더 많잖아. 그러면 쉬웠다, 어려웠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점수대가 높은 학생들이 더 많은 시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쉬웠다, 어려웠다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감각들이니까. 확인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언가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뭔가 만들어내게 될 때는
내 느낌이나 감정 같은 거는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들 위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외모 순으로 줄을 세웠어. 외모를 점수를 매겨서 줄을 세웠어. 그럼 그거는 신뢰할 수 있어? 당장 줄 세워주면 꼴등한 사람은 반발을 할 거 아니야. 맞지? 네. 이게 바로 주관적인 거잖아. 내가 봤을 때 못생겨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 서주민 대장이 봤을 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도 있는 거고, 맞지? 다들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얘기해라. 예.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험이 쉬웠어라는 부분도 어때? 쉬웠어라는 것도 사실 객관적이진 않겠지. 맞죠? 그냥 점수대가 높은 애들이 많았어 정도까지는 오케이야. 점수대가 높은 애들은 많았어. 확인되지? 네. 근데 시험이 쉬웠어는 아닌 거고. 그럼 이렇게 점수대가 높은 애들이 많았어.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해석을 함에 있어서 점수대가 높은 애들이 많았으니까 평소에 학생들이 공부한 데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맞을까 틀릴까? 그거도 확신할 수가 없겠지. 어떤 색을 보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니까. 확인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뭔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생산해내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오해가 없도록 눈에 딱 보이는 완벽하게 좀 보수적,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냐? 보수적이라는 말은 방어적, 수비적. 방어적이고 수비적이게 항상 기준을 잡고 설명을 해서 추가 자료를 생산해낸다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생긴 이제 이 줄기의 이끌림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이 자료들을 한동안 잘 이용을 했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몇 명이었는 줄 아냐? 초등학교 때? 50명? 한 반에 50명이었어. 그런 반이 몇 개였게? 13개. 그거밖에 안 돼? 아니, 15개? 18개. 그럼 한 학년에 몇 명이야? 18반, 19반도 있었어. 900명. 거진 900명이지. 네. 근데 그게 몇 개 학년? 6개 학년. 야, 초등학교가 1, 2, 3학년 다니면 끝이냐? 그 5,400명이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했다? 와. 그럼 자, 5,400명이 이제부터 운동회를 할 거야. 인원수가 이제 우리 좀 늘어났어. 5,400명이 지금부터 운동회를 해서 100m 달리기를 했어. 하잖아, 운동회 하면은. 100m 달리기 개인 기록 측정하지 않나? 하지? 측정 안 해? 네. 그럼 뭐 해? 1, 2, 3등만 정하나? 달리기. 이어 달리기 말고. 개인 달리기는 안 해? 아니, 아니에요. 초등학생 때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지.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 나거든? 개인 달리기를 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다가 저기서 출발하잖아? 그럼 여기 결승선 있잖아. 네. 통과할 때마다 통과하면서 순서로 올 거 아니야. 몇 초, 몇 초, 몇 초 하면서 다 불러줬어. 몇 초, 몇 초, 몇 초 하면서. 3, 4명, 5명 정도씩 뛰었을 때 몇 초, 몇 초, 몇 초, 몇 초, 몇 초 이런 식으로 불러줬거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5,400개의 100m 달리기 기록이 쌓이는 거야. 자, 그러면 100m 달리기를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뛰어? 보통 빨리 뛰는 사람은 뭐 한 15초, 14초, 13초? 막 그렇게 뛰지 않나? 그지? 네. 느리게 뛰는 사람은 19초. 19초, 20초, 막 24초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줄과 이끌림을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줄기를 뭘로 잡으면 좋을까? 기록. 초. 그러니까 초를 이제 기록, 그 기록을 지금부터 분리해 드릴 거잖아. 네. 그러면 10의 자리를 줄기로? 네. 그럼 10초 때, 20초 때? 그럼 10초 때 보통 대부분의 학생이 다 10초 때 아닐까? 19.9초도 10초잖아. 10초 때잖아. 10초에서 15초. 아니, 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 큰 분류를.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그렇지. 소수점도 알려주니까. 그럼 그럴 때는 뭐 하면 되겠어? 여기가 뭐 예를 들어 11초 때 11.3, 11.7 이런 식으로. 즉 다시 말하면 줄기가 뭐가 되는 거야?
소수점 위에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즉 기본적인 정수 단위에 해당하는 숫자들. 확인돼요? 네. 그럼 여기는 소수점 아래의 숫자로. 소수점 첫째 자리 수까지만 분류를 하자. 안 그러면 복잡하니까. 첫째 자리까지만. 그러면 여기에 9, 7, 3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 뭐란 얘기야? 11.9초에 한 명이 들어왔구나. 11.7초에 들어왔구나. 11.3초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줄기의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겠지. 그럼 뭐 여기 쭉 쓰다 보면 어느 순간 17초 때도 존재를 하겠지? 네. 그럼 여기는 17.0초에 한 명이 들어왔고 17.5초, 17.5초 들어왔구나. 근데 우린 이런 자료가 몇 개 있어야 돼? 5,400개를 적어야 돼. 그러면 여기 한 면에다가 다 적는 게 가능하겠니? 아니요. 안 될 것 같지 않아? 네.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 우리가 그러면 엄청나게 큰 종이를 만들어서 글씨를 깨알같이 쓰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종이가 이만하다라면 결국에는 여기다가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줄기와 잎을 구분을 해서 적었어. 조그만 글씨를 만약에 11초 때 기록들을 조사해봐라고 얘기하면 계속 적혀 나가겠지? 아까 띠링 했는데? 꺼졌어? 그럼 뭐야? 메시지 온거 아니에요? 뭐야? 예? 뭐야? 그럼 11초 때가 이렇게 계속 갈 거 아니야? 네. 그럼 12초 때에 또 뭐가 되겠어? 막 오겠지? 야, 이러면 한눈에 보이겠어? 아니요. 안 보이겠지? 사실 그래서 이 줄기의 그림에도 약간의 편법을 적용을 해. 5,400개는 사실 너무 많기는 해. 근데 막 여기 이렇게 적어놓는 거에서 100개만 돼도 사실 어때? 정신없지 않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는 한 줄에 쓰게 되는 숫자 28이 있지. 2회 개수. 이거의 개수를 딱 통일을 해. 뭐 10개만 쓰자. 20개만 쓰자. 그럼 다음 줄도 어떻게 하면 돼? 20개만 쓰고. 최대 20개까지 쓰는 거야. 여기에 20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1초 때 들어온 사람이 27명이었어. 그러면 27명이면 20명짜리 줄이 하나가 있을 거고 7명이 여기서 딱 끝나게 되겠지. 확인돼요? 네. 27명, 20개 적고 7개 더 적으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편의성을 동원해서 쓰는 방법들을 만들긴 했지만 5,400개잖아. 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13초 때, 14초 때 정도 기록이라면 못해도 1,000명, 2,000명은 있을 텐데 100개씩 적는다고 해도 몇 줄이야? 10줄이야. 그지? 네. 엄청나게 복잡하겠지? 네. 그러니까 이 줄기의 잎그림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즉 줄기의 잎그림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 거야.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됐냐? 자료의 개수, 즉 이 각각의 값들이 있지. 각각의 자료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많아지면? 통계 자료로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까? 아니요. 뭔가 분류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알 수 있게 정리하기가 어렵겠지. 네. 즉 통계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가치가 떨어지면. 하락한다. 하락한다. 하락 알아볼라. 알아요. 알아? 네. 하락하게 되는 거지.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 뭘 해야 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무엇이냐? 그러면 이 잎을 지금 계속 나열을 해서 다 적다 보니 문제가 된 거잖아. 네. 너무 많은 숫자의 잎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럼 이걸 적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무슨 짓을 할 거냐? 잎 있지? 앞에서 썼던 잎. 네. 그 잎의 개수를 세보는 거야. 세라. 사람 이름 아니야. 네. 세어라. 이름의 개수를, 잎의 개수를 세어라. 그래서 뭐, 그걸 세게 되면은, 그거랑 똑같은 게 뭐가 되는 거야? 자료의 개수가 되겠지. 맞아요? 네. 자료의 개수가 되는 거 확인됐지? 네. 맞아요,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의 개수로 나오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바로 도수란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야. 도수. 확인돼?
즉 자료의 개수가 몇 개냐. 그게 도수야. 확인돼? 네. 그러면 이 도수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뭐 하게 될 거냐? 표로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도수라고 부르는 자료의 개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퍼져 있는지 표로 만들어 파라고 얘기하는 도수 분포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도수 분포표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야. 최초에 그려지게 됐을 때는 이렇게 그려졌어. 줄기가 여기 있었지? 네. 줄기. 그리고 원래는 여기다 잎을 적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잎 대신에 이제 우리는 도수를 적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확인돼? 네. 그러면 앞에 있던 기록을 그대로 가져와 봐. 줄기가 10일일 때 개수들을 막 셌어. 맞지? 네. 375개의 잎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 그럼 여기다 뭘 적으면 돼? 375를 적으면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는요. 12일 때 또 뭔가가 있겠지? 네. 또 뭔가를 적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표를 넘어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벗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네. 딱 요만큼은 되게 끝나게 되겠지. 네.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너무 편해지더라는 거지. 이해되니, 안 되니?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도수 분포표로 이름 붙였잖아. 네. 줄기와 도수가 나왔잖아. 네. 도수, 뭔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잖아. 네. 줄기? 좀 그렇지 않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뭔가 되게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는데 갑자기 줄기래. 그제? 그래서 이 줄기 자체도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게 되느냐? 새로운 용어로 바꾸게 되는 거야. 어떻게 바꾸게 되냐? 줄기, 결국에는 뭐야? 큰 분류를 얘기하는 거지. 네. 하나의 큰 분류가 존재할 거라 그랬잖아. 네. 그 큰 분류를 뭘 할 거냐? 범위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10일이라고 줄기를 가지면 11초 되잖아. 맞지? 네. 즉, 줄기가 10일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범위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1.0초에서부터 어디까지야? 11.9초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11.9초,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썼으니까 9초지. 네. 99초도 되잖아. 네. 999초도 되지. 그러다 보니 단순하게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선생님 이거 그럼 우리 11.9까지 표시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저 기록이 11.96초라는데요? 그럼 전 여기 못 들어가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빠지는 게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 범위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게 되느냐? 단순하게 범위를 나열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11.0초 이상 그리고 12.0초 미만. 미만이라는 걸 통해서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야. 확인돼? 네. 이렇게 범위로 바꾸고 났더니 더 이상 줄기와 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가 않지? 네. 이제 새로운 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야.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냈잖아.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이러한 새로운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야. 확인돼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수 분포표라는 녀석은 줄기와 도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표를 똑같이 만들어 놓되 여기다 줄기 대신 계급을 적고 그리고 도수를 적음으로써 최종적인 현재의 형태의 표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계급을 적을 때는 여기 11.0초 이상 그리고 물결 12.0초 미만이라고 해서 이상과 미만을 표시해서 계급을 적게 되고 그리고 도수 똑같이 개수 세서 적으시면 되겠지? 네. 얘가 좀 확인돼요? 안 돼요? 됩니다. 확인돼요? 네.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표로 쭉 정리를 해놓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5,400명의 자료들을 간략하고 편리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지겠지? 네. 대신 단점은 생겼어. 무슨 단점이 생겼을까? 자세히 그 5,400명 중에 기록이 다 하나. 한재우의 기록을 따로 찾아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알고 싶어. 네. 알 수 있을까? 이거 힘들어. 힘들겠지. 혹은 이렇게 적고 싶은 거야.
분명히 지민이가 11초 대를 뛴 거는 내가 기억이 하거든? 그러면 그 11초 대에서 지민이가 그래서 몇 등인지가 알고 싶어. 줄기의 이끌음에서는 찾을 수 있었잖아. 크기 순으로 쭉 나열해 놓으면은, 아, 몇 등이겠구나. 맞지? 네. 근데 이렇게 바뀌고 났더니 자료 각각의 값들이 다 사라졌잖아. 네. 개수만 남아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야. 한계점. 각각 그렇지. 자료 각각의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다라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매번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야. 11.0초 이상 12.0초 미만의 학생은 375명이 있어요. 확인돼요? 네. 너무 길지 않아? 네. 어쨌든 375명이 있다는 얘기인데 11.0초 이상 12.0초 미만이라는 계급을 계속해서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귀찮겠지? 네. 뭔가 축약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맞아?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특정한 계급들이 존재를 했었잖아. 맞지? 네. 그 계급의 값이라는 녀석을 새롭게 만들어내. 이 계급의 값이라는 건 뭘 뜻하게 되는 거냐? 계급 있지? 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계급 있지? 그 계급의 양끝값 있지? 지금은 계급의 양끝값이 누구야? 우리 하나밖에 안 적어놨잖아. 네. 11.0과 12.0 보이지? 네. 그 양끝값의 평균을 통해서 찾는 것이 바로 계급값이야. 그럼 우리가 한번 평균 찾아볼까? 11.0이랑 12.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네. 얼마가 돼? 11.5가 되겠지. 그러면 계급값이 11.5야. 거기에 학생 수는 375명이에요. 아까부터 조금 짧아졌지?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대표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계급값. 하지만 계급값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단점은 극복이 안 되잖아. 왜? 375명 점수가 다 11.5초겠어? 아니요. 어떤 사람은 11.1초도 있을 것이고 11.9초도 있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 자료가 퍼져 있는데 여전히 찾지는 못한다라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야? 나열하면서 써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네. 근데 나열하면 5,400개 어떻게 다 쓸 거냐고. 그러니까요. 그지? 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이 단점이 극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지금 내 머리로는 다 극복을 못 하겠어. 네. 너네한테 미루는 거야. 나중에 니네가 한번 방법을 찾아봐. 대신에 우리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조상들은 이거에 대한 장점을 더욱 극대화해 줄게. 극대화. 알아볼라. 장점을 더 많이 발전시켜 줄게. 확인돼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 도수분표표에서 등장하게 되는 단점, 한계점은 있지만 장점에 대한 얘기는 아직 언급을 안 했단 말이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도수분표표가 가지는 장점. 그 계급의 개수의 개수가 한 년에 잘 그렇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각 계급당 도수가 한눈에 보이고 비교도 가능하다는 거지. 맞습니까? 네. 도수를 한눈에 보고 비교하는 게 가능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우리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 5,400명이라고 그랬지. 네. 학교 내에서 체육대회를 했잖아. 네. 여러분들 요새 하다 보면 뭐하니? 시에서도 체육대회 하고 막 하지 않아? 경기도에서 막 체육대회 하고, 피구대회 막 이런 것도 하고, 축구대회 막 이런 거 하잖아. 네.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학교에서 대회를 하면 10팀이 나올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근데 성남시에서 대회를 하면 몇 팀이 나오겠어? 최소한 100팀은 나오지 않겠니? 네. 네. 우리 학교에서는 10팀이 나왔으니까. 네. 경기도에서 대회를 하면 엄청 많이 나요. 또 한 못해도 10배는 나오지 않을까? 1000팀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전국 단위로 하면은 10,000개 팀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거겠지? 우리 학교 학생이 5,400명이었잖아. 네. 성남시 학생들 전체를 놓고 본다면
10배, 그냥 5만 4천 명은 되지 않겠어? 경기도면 한 54만 명 되지 않겠어? 그지? 네. 그러면 전국으로 또 확대를 하면 또 한 540만 명 되지 않겠어? 그 540명들의 기록을 또 써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숫자가 너무 커서 비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10 이상 11 이거 있고 12.0 이상 13.0 미만이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으로 바꿔봤더니 여기가 우와. 우와. 막 이렇게 써져 있대. 야, 누가 더 많은 거야? 위에요. 왜? 여기서. 여기 내가 숫자 하나 바꿔놨으니까. 맞지? 네. 그 위에 게 더 많잖아. 네. 근데 이 숫자가 이런 계급이 10개 있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시작할 거야. 어떻게 되겠어? 너무 힘들어요. 힘들겠지? 네. 심지어 자릿수가 여기서 뭐 몇 개가 더 들어. 이런 식으로. 3자리 정도가 더 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더더구나 비교하기가 어려워지겠지. 네. 심지어 비슷하기까지 하다라면. 맞니 아니니? 맞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는 요 한눈에 비교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묻힐 위기에 처했잖아. 더 많아지게 되면. 맞지? 네. 근데 우리는 뭐 한다 그랬어? 이 장점을 더욱더 극대화시켰다 그랬잖아. 네. 그걸 극대화시켜서 만들어낸 게 바로 발전 모델 3번이야. 응.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무엇이냐? 세 번째, 상대 도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 상대 도수. 확인됐어요? 네. 상대 도수라는 건 그럼 결국 뭐냐면 어떻게 발전을 시켰냐면 여러분들 비율이라는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갔습니다. 비율 들어봤지? 네. 비율을 만든 게 상대 도수야. 비율. 그럼 비율이 뭐지? 어떻게 만들지? 몇 대 몇? 분수요. 몇 대 몇? 그럼 비고. 아. 비율. 분수는 나도 알아. 소수로도 쓸 수 있어. 예. 비율 어떻게 만들 거냐고. 아, 그 그럼 비를 만드는 거고. 수분의 계급. 아, 비율을 만들려니까 뭘 도수분의 계급이고 뭐 이러는 거야. 비율! 초등학교 안 나왔어? 분모분의 계급. 비율! 초등학교 안 나왔어? 비율! 몇? 기준양분해. 아. 야, 아는 척 하지 마. 분해. 모르면서 아 하고 있었죠. 이씨. 비교량. 이렇게. 즉, 기준량에 대한 비교량에 대한 비율. 분수로 나타낸 거.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상대도수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기준량이 뭐고 비교량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네. 우리가 상대도수를 만들게 될 때 여기 보이는 기준량 보이지? 네. 기준량을 뭘로 취급할 거냐? 바로 총도수로 취급을 할 거야. 확인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비교량 보이지? 네. 이거를 계급의 도수로 취급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상대도수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상대도수,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어려운 뜻이 아니야. 우리는 두 가지 상태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 상대적이라는 것과 절대적인 거. 들어본 적 있나? 네. 절대적인 건 뭐야? 그냥 무조건 딱 고정돼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야. 네. 상대적인 건 다른 사람과 혹은 남과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거. 선생님, 전 쟤보다 키가 커요. 전 쟤보다 날씬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보단 잘생겼지. 이게 전부 다 뭐야? 비교하는 거. 즉, 상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확인돼?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 저는 키가 180인데요? 저는 몸무게가 90kg인데요? 저는 외모를 순위로 매겼더니 7점이더라고요. 7점이라고 AI가 얘기해 주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수치화된 고정된 양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 이런 경우가 바로 뭐다? 절대적인 거.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 선생님 저 몇 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지? 네. 이게 뭐야?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수가 되는 거야. 확인되죠? 네. 근데 선생님 저 100점인데 20등이래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100점이 20명이면 공동 20등이 되는 거니까.
확인돼? 네. 그럼 100점은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절대적인 점수로 따졌을 때 최고 점수잖아. 네. 그럼 원래 우리는 몇 등이 돼야 돼? 1등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100점짜리가 동점이 20명이 나오는 순간 그 20명의 점수는 모두가 1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두가 2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모두가 20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확인돼요? 네. 그럼 결국에 얘네들은 95점을 받은 애들보다는 잘한 게 맞아. 그지? 하지만 절대적으로 딱 1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없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 상대적인 거.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성적을 매기는 하나의 방법이 돼. 근데 중학교 때는 90점만 넘으면 A라고 성적표에 써주거든. A. 90점만 넘으면. 그러면 89점을 받은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안 되는 거야. 90점을 딱 되는 순간 A야. 학교 시험 문제가 쉽건 어렵건 상관이 없어. A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어. 학교에 있는 전교생이 다 A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순간 일부 몇몇 과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 남들보다 내 점수가 몇 점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즉 학교에 200명이 있어. 그럼 지금 현 체제상 11%를 1등급을 주거든. 중학교 때 따지면 A. 11%면 22명이야. 22등까지가 1등급인 거야. 근데 내가 시험을 딱 봤거든? 30점을 맞았어. 그러면 몇 등급일까? D. 원래 들으면 한참 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30점인데. 근데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봤어. 그럼 그 순간 난 뭐가 되는 거야? 1등급이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왜? 나보다 높은 점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최고점이니까 최고점을 1등을 줘야지. 확인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점수를 비교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상대평가. 90점만 넘었어? 아이, 무조건 A! 하는 게 절대평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런 것들로 분류가 된다는 거야. 그때 말하는 상대라는 말이 바로 이거야. 즉, 전체 총도수 있지? 총도수랑 계급의 도수 사이를 비교해서 전체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를 써놓은 게 바로 상대도수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상대도수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잖아. 그 상대도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분포표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 거라는 거지. 상대도수 분포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존에 썼었던 도수 분포표에서 계급은 그대로 똑같이 적되 여기다가 상대도수를 적는 걸로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그럼 이렇게 바꿔놨을 때 어떠한 이득을 가지고 있냐? 아까 우리가 11.0에서 12.0까지 숫자 되게 더럽게 써져 있었지. 근데 총도수 분의 얘를 계산을 하면 계산은 니네가 직접 안 하겠지? 컴퓨터가 해주거나 프로그램이 해주겠지? 네. 뭐가 되겠어? 소수 값으로 등장을 할 거 아니야. 네. 즉 0. 어쩌고 저쩌고 뭐 1, 4, 7, 6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12.0에서부터 13.0까지도 또 0.1572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네.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소수점으로 적어놓고 난다라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자릿수를 비교해 내려오는 거잖아. 비교하기가 어떻게 했어? 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겠지. 확인됩니까? 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겠지. 그 조금을 위해 이렇게 상대도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라고. 확인되니? 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상대도수를 분포해놓은 분포표와 도수를 분포해놓은 이 도수 분포표 사이에 가장 큰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얘와 쟤 사이의 가장 큰 차이. 뭐 여기서 총도수가 여기서 저기서 총도수가 달라져? 저긴 상대도수가 나오고 여긴 도수가. 그래, 가장 큰 차이는 도수를 직접 다 세서 쓸 거냐 아니면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현을 할 거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확인돼? 네. 그러면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총합계 총합을 찾는다라고 하면 상대도수는 총합이 무조건 1일 거야. 왜? 왜? 비율을 만들었잖아. 분모는. 분모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네.
분자 다 더하면 뭐 돼? 총도수 되잖아. 네. 총도수분의 총도수니까 무조건 뭐야? 네. 약분해서 1 나오겠지. 하지만 여기 총합. 도수분포에서는 총합이 뭐가 되겠어? 1이겠어? 아니요. 뭘로 나온다? 다섯. 다 더한 총도수로 등장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숫자를 보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겠지. 확인돼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상대도수 분포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상대도수 분포표는 치명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가질 수 있는 결함은 일단 첫 번째 총도수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알아요. 몰라. 와, 총도수 몰라요. 몰라요. 총도수가 전체가 몇 명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야. 네. 즉 소수점 비율로만 표시가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로 바뀌는 거잖아. 네. 뭐 14%, 15% 이렇게만 차지하고 있어요.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몇 명 중에 몇 명인지, 몇 명 중에 몇 명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짐작만 할 뿐이야. 14%면 100명 중에 14명. 근데 실제로 따지고 봤더니 500명 중에 70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 14%가 되면. 아무도 모르는 거지. 네. 즉 총도수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확인돼?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상대도수 분포표를 비교하게 될 때 있지. 즉 서로 다른 상대도수 분포표에 비교 자체가 어려워. 자, 이거 맞추면 오늘 수업 끝내줄게. 왜 어려울까? 상대도수 분포표의 비교 자체가 어려워. 이유가 뭘까? 총합이 다를 수 있어요. 총합이 다를 수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계 자료를 처음 만들게 된 이유가 뭐야? 간단하게 한눈에 보이기 쉽게 정리를 하고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사실들, 발전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그랬지. 다시 말하면 상대수수 분포표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자료가 하나 있고 옆에 뭔가 또 다른 자료가 있지. 두 가지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비교 자체가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왜 어려울까? 그거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려운 이유가. 단순하게 생각해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학생 몇 명? 5,400명. 네. 계산하기 편하게 5,000명 가자. 5,000명의 10%야. 몇 명? 500명. 그럼 너네 학교 다닐 때 학생 수 전체 몇 명? 한 학기에 50명밖에 안 돼? 초등학교 때? 200명밖에 안 됐어? 네. 200명의 30%야. 몇 명? 60명. 20%는? 200명의 20%. 40명이지. 맞아? 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200명의 15%를 계산할 거야. 몇 명이야? 30명. 자, 이 계급에서 10초 이상, 11초 이상, 12초 미만을 뛴 애들이 15%야. B라는 데서는 10초, 11초 이상, 12초 미만을 뛴 애가 10%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대도수가 여기는 0.15가 나올 거고 여긴 0.1이 나오겠지? 네. 어느 쪽이 더 커? 몰라요. 이쪽이 더 크잖아. 상대도수. 네. 맞지? 네. 다시 말하면 전체 기록들 안에서 0.15만큼을 차지합니다. 전체 기록들 안에서 0.1만큼을 차지합니다. 10%의 학생들이 이 정도예요. 15%의 학생들이 이 정도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그래서 그러면 A 학교와 B 학교가 있어. 어느 학교 애들이 더 잘 뛰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기록이 낮은 애들이 더 많잖아. 퍼센트로 따졌을 때 15%니까. 맞지? 네. 그럼 여기 A 학교가 더 잘 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네. 근데 이 학교는 학생이 200명. 그럼 200명의 10%야. 몇 명? 20명. 에이씨. 200명의 15%. 200명의 15%. 30명. 500명의 10%. 50명. 그러면
11초 이상 11초 이상 12초 미만을 더 많이 뛴 학교는 어디야? 있죠. B 학교가 되는 거잖아. 네. 퍼센트는 더 낮지. 네. 근데 더 많이 뛰었지. 네. 다시 말하면 상대 도수 자체가 높고 낮다. 크냐 작냐는 비교가 가능해. 근데 실제 도수끼리의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뭘 알아야지만 비교할 수 있어? 총 도수를 알아야 비교하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찍어낸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확인돼요? 네. 좋아. 그래서 현재 상대 도수 분포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비율까지 다 썼어. 아,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셨어. 나 말고. 조상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은 뭐야? 앞으로의 단점, 여기서 단점 극복이 안 됐잖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확인됐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만 배우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으니까. 확인돼요? 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상대수 분포표까지 해서 표로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다 진행을 해봤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놨더니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숫자만 보면 졸음이 오고 하품이 나고 멀미가 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숫자만 보면. 그래 안 그래? 그지? 하품하잖아. 계속. 그래서 무슨 일을 벌였느냐? 안 되겠어. 숫자를 최소화시켜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최대한 줄여볼까? 여기에 이렇게 더러운 숫자들이 적혀 있으니 하품이 난다. 하품이 나더라. 그러니 최소화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번외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네 번째 그림이 등장한다. 그래서 그 그림의 이름을 히스토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 자, 마치 누구와 유사하게 생겼느냐? 막대 그래프와 유사하게 생긴 그램이 등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걸 뜻한다. 여기 지금 보면 선생님이 등호를 이렇게 안 적어놨지? 네. 위아래로 이렇게 점 찍었지? 네. 이게 뭐냐? 비슷하다. 대략적인 약. 메디슨 말고 대략의 약. 대략적인. 그래서 대충 보면 같진 않지만 비슷하다. 비슷한 모양이 된다. 자,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 여기 11초 뛴 사람 표시하겠지. 네. 여기 바로 옆에 11.1초 뛴 사람 비교하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막대기를 이렇게 세울 거란 말이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막대 그래프였잖아. 근데 우리는 막대 그래프와 비슷하지만 다르게 그릴 거라 그랬잖아. 어떻게 그리게 될 거냐? 여기 우리가 막대 그래프의 가로 쪽에다 적은 게 기록, 초가 되는 거잖아, 초. 그 다음에 여기 세로 쪽에 적는 게 사람 수. 이렇게 적었잖아. 네. 근데 우리는 이 기록 초라는 부분을 뭘로 표현했어? 범위로 표현을 했잖아.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범위가 뭐라고 불렀어? 계급이라고 불렀잖아. 확인돼요? 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막대 그래프의 모양이 아닌 여기 가로 쪽에다가 계급이라는 거를 우리가 채팅을 하게 될 것이고 세로축으로 뭘 쓰게 될 거냐? 숫자 말고 좀 더 있어 보이게. 뭐라고? 도수. 자료의 개수니까 도수를 적는 걸로 만들어 보자. 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11초에서부터 12초, 13초라는 계급들이 등장을 하겠지. 네. 그러면 여기 11초부터 11.1초 등등등 해서 12초까지 기록의 막대들이 이렇게 서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게 11초 이상 12초 미만의 계급의 도수가 되는 거지. 그 더한 걸 11초에서부터 12초까지 가요라고 해서
막대기 모양으로 더한 걸 표시해 주는 거야. 확인돼요? 네. 즉, 이 높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도수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붙여가면서 끝까지 그리는 게 바로 무엇이다? 히스토그램이다. 아, 이거 왜 나오지? 졸리니까. 뭐, 웃지 마. 개빡치니까. 확인돼요? 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히스토그램이다. 너 했어, 안 했어? 제가 오늘 했어? 하는데 안 했어요. 안 했다는데? 너 당했어, 안 당했어? 안 했어요. 안 당했대잖아. 오늘 집에 갈 때. 알았어? 자,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히스토그램. 확인되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를 도수 분포표를 보고 가로 쪽에 계급, 세로 쪽에 도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면서 나타낸 거야. 그럼 이렇게 나타내게 되잖아? 너무나 편하지 않겠냐? 네. 눈으로 보면서 계급마다 숫자들을 하나씩 비교하던 거를 그냥 그려와 라고만 얘기를 하면 차이 나는 만큼이 되잖아. 그러면 가장 높게 솟아있는 게 뭐겠어? 가장 기록이 많이 나온 계급. 아,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속해 있겠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비교할 때도 어떻게 했어? A 학교, B 학교를 비교하게 돼도 적은 쪽에 막대기가 높게 서 있으면 아, 기록이 얘네가 상대적으로 더 높구나. 비교하는 게 가능해지겠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림으로써 어떠한 장점을 가지게 되느냐? 바로 비교 자체가 계급끼리 혹은 여러 히스토그램 사이를 비교하는 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지. 쉬워진다? 가능해진다라기보다는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히스토그램이다.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놨더니 뭐 이런 식으로 계급들이 형성이 되면서 막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네. 맞니?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멋대가리가 없더라는 거야. 없어 보이지 않아줘? 나만 그래?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 네. 아, 그래?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색칠. 없어 보이더래. 내가 한 말은 아니고. 없어 보이더래.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지금부터 있어 보이게 좀 더 멋있게 바꿔보자.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지금부터 나오는 거야. 자, 뭐냐? 아까 전에 우리가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계급값이라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네. 계급의 양끝값의 평균. 그 계급값을 각각의 도수 끄트머리에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양쪽 끝에도 중앙에다가 평균 자리에 점을 하나씩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은 거지. 꺾은 순대. 이런 식으로. 꺾은 선 그래프처럼 보이겠네. 그리고 지워버린 거야,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돼요? 네. 그럼 여기 보니 초록색 꺾은 선과 밑에 있는 X축의 양끝점을 이어놓은 거. 이렇게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 여러 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 만들어지지? 네.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그래, 다각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수가 분포되어 있던 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바꿨지? 네. 히스토그램을 뭐 했어? 다각형으로 만들었지?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무엇이냐? 다섯 번째, 도수분포 다각형이야. 이렇게. 확인돼요? 네. 근데 사실 이 도수분포 다각형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 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 보이지 않아? 그지? 네. 그래서 얘기했잖아. 멋있어 보이려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통계학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예쁘고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히스토그램 쪽일 거야. 빡대기가 어떻게 서지는지 보이니까. 근데 굳이 이런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들어낸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 그 이유는 나중에 궁금하면 대학 가서 봐. 지금 당장 볼 필요 없어. 히스토그램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도 도수분포 다각형.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형태로 변화가 되는 내용들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계에 대한 내용 전부야.
그럼 여기에다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의 5가지 모형들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지. 네. 그거 일부러 얘기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이렇게 흘러옵니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한 거야.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볼 거란 얘기야. 네. 알겠죠? 네. 근데 우리 이미 지난번에 수업을 한 번 하고 이번에 2번째 하는 거잖아. 네. 내용의 대부분이 기억이 날 거고 일부 기억이 안 나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보충해서 채우면 되겠지. 네. 근데 만약에 집에서 숙제를 미리 해놓고 싶어. 미리미리 조금씩 풀어놔도 상관은 없어. 네. 알고 있는 것만 풀려보면 되잖아. 알겠죠? 네. 뭐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통계가 어떻게 발전이 돼서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한 줄 요약해봐. 통계는 왜 발전이 됐을까? 왜 발전? 아, 어떻게?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발전이 됐을까? 점점점. 그래, 표를 이용하는 형태로 발전이 됐고, 또, 편하게. 그렇지. 좀 더 간단하게. 어떻게든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떻게든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게. 맞죠? 네. 또, 비교하기 쉽게. 그렇죠. 어떻게든 좀 더 비교하기 쉽게. 그래서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 그림이라는 것도 채용을 했고, 막대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모양도 같이 채용을 하게 되고, 네. 여러 가지 형태들을 취하게 되겠지? 네.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취하면서 결국에는 통계라는 부분 자체가 여러 개의 대상들을 놓고서 비교할 때 비교가 쉽게, 혹은 한 번에 한눈에 보이게 정리할 때, 이럴 때 써먹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자료 정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 할 거야. 통계학이 생각보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비전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해. 앞으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 그럴 때마다 보통 AI한테 물어보지 않겠냐? 응? 당장 야 우리나라 쌀값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 지가 막 생각해서 막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쌀값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어? 몇 년간 어떻게 변했어? 하면은 막 말로 설명해서 해주잖아. 그러니까 예전에야 우리가 자료들을 보관하고 정리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하기 위해 이렇게 통계적인 자료들로 정리를 해놨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통계적인 자료들 정리는 보통 컴퓨터가 대신 다 하지 않을까? 물론 컴퓨터가 그거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컴퓨터에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통계학이 쓰이기는 하겠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직접적으로 수집하고 만든다라는 거는 사실 앞으로는 좀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통계라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게 좀 더 재밌어 보여 라고 하면은 통계는 전공해볼 만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주전공으로 삼아서 대학 가서 공부해보겠다기보다는 그냥 복수전공, 부전공 정도? 로 한번 해서 좀 더 세부 디테일한 사항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파고들면은 통계학 진짜 어렵고 생각보다 재밌는 부분들이 있거든. 한 번쯤 공부해 볼 만해. 순수학문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직업으로 삼아도 먹고 살만 하다는 거야. 1번 수학자를 하고 싶다? 적극 만류하고 싶어. 그건 먹고 살기 힘들거든. 근데 통계는 여기저기서 소용 있는 쓸모처들이 많아서 먹고 살만 하니까 요것도 하나의 직업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발전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의도로 발전이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야. 한번 참고 삼아서 확인을 해보시고 정리들 한번 해보시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노트 정리 다 여러분들 따로 해놔. 네. 알겠죠? 네. 해놓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오늘 뭐 배웠어? 오늘 뭐 배웠어? 이런 거래. 이런 거래. 오늘이요? 주말간. 주말. 까먹었어요. 안 했어요. 알았냐고. 다 한 번씩 오늘 이런 거 배웠어 하고서 설명을 어머니들한테 부모님한테 해봐. 네.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하기 위한 정말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생겨. 그럼 또 와서 물어봐. 아니면 찾아봐도 되고. 알겠어요? 네. 공부 그렇게 계속해서 해야 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냥 내가 얘기하니까 응 맞아 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기억이 안 남거든. 선생님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얘기할까? 왜지? 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물어보고 계속 생각을 해. 어설프게 게임만 하지 말고 게임하면서도 생각을 해. 도움이 될 거라고.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얘기한 거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럼 오늘 이대로 마칠까? 네. 1분만 쉬었다가 집에 가자.